이게 되는구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유가 생겨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저한테 전화 오셔서 이제 자다가 툭 쳐도 할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런 분이 안 되시면 누가 됩니까? 지난 1부에서는 반년 만에 엄청난 유학 성공을 이뤄냈던 스토리를 또 현실적인 여정으로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지원서, 인터뷰, 그리고 정말 직장 경험 어떻게 녹여냈는지 이런 합격 포인트들 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답 좀 뽑아내려고 합니다. 랭크드인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레주메에 쓰셨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 잡고 쓰신 부분 어떤 걸까요?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스타 메소드랑 수치 활용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고 그때 수치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수치를 넣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어떻게 보면은 학업 계획서이죠. SOP에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것도 좀 처음에 접근한 방법부터 좀 세세히 말씀 주세요. 이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의 지원 후기를 찾아봤는데요. 다 공통된 게 지원 동기와 그동안의 나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어떻게 사회랑 학교에 기여를 할 것인지 뭐 이런 흐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일 중에서 지원 동기와 관심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뭘지 좀 생각을 해보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문항들에 맞게 그것들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또 이게 또 챗GPT도 열심히 또 활용을 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또 제가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맥락에 맞게 단어나 문장을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쓰는 방향이 맞는지도 좀 혼자 하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한 내용을 쓴 다음에 챗GPT한테 해당 문항에 내가 쓴 내용이 맞는지 그런 의견을 좀 구하기도 했고 또 문법적인 검토를 받기도 했어요. 네. 인고 라이팅 수업도 들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더 도움됐다고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제출하기 전에 라이팅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검토를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제출하기 전에는 이게 맞는지 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석사를 해보신 선생님들이 에세이 내용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셔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제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약간 좀 확률을 높이는 게임인 것 같기도 해요. 이 선생님한테 보여줬을 때 오케이 하고 저 선생님 보여줬을 때도 오케이 하고 하면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확신을 얻고 넣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장학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것들. 인고울에서 이 쌤은 너무너무 좋았어. 뭐 이건 진짜 도움되는 수업이었어 하는 게 있다면 좀 풀어주세요. 좀 수업 신청이 빡세질까봐 말하기가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음악 합격하셨잖아요. 이제 후배들을 위해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IELTS 준비할 때는 네. IELTS 전문인 게리 쌤이나 크리스텔 쌤 수업을 저는 좀 많이 들었었고요.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시기 때문에 핑퐁핑퐁 하면서 좀 번갈아 가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고 또 면접 준비할 때는 직장 경력이 있으신 메간 쌤이나 리차드 쌤 수업을 좀 주로 들었었어요. 요즘은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제임스 쌤 수업을 듣기도 하고 실제로 데이터 관련 협업을 하시는 로렌 쌤 수업을 좀 듣기도 합니다. 근데 또 면접은 또 이렇게 막 정말 망쳤다면서 막 연락 오고 그러신 적도 있잖아요. 초반에 기억나세요? 네. 어떤 실수를 좀 하셨었는지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러면 안 되니까. 첫 번째 인터뷰가 키라 인터뷰라고 해서 오픽 같은 것처럼 녹화된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제 답변을 제한 시간 안에 대답하는 그런 인터뷰를 봤는데요. 제일 처음 인터뷰를 일단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에 준비를 거의 하지 않고 면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두 문항이 나왔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분 제한 시간 안에 어떻게든 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어버버 하다가 끝났던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첫 번째 질문이 일을 하면서 코딩을 해봤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미국은 두괄식으로 답변해야 된다라는 게 머리에서 딱 떠올라서 안 해봤다라고 시작한 게 좀 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업무에서 뭐 쓰지 않았더라도 뭔가 다른 경험으로 좀 돌려서 어필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좀 아쉬움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걸 기반으로 또 빡세게 준비하셔서 나중엔 또 잘 됐잖아요. 어쨌든 이 망했던 인터뷰에서 정말 여유 있는 답변이 오기까지 또 이 여정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풀어야 되는데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인터뷰를 준비하셨는지 또 수업 외엔 혹시 이제 지영님께서 따로 좀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그런 거 좀 다 풀어주세요. 이후에는
처음에는 그래도 좀 주로 예상되는 문항을 정리를 해가지고 미리 답변을 해보고 연습하는 거를 좀 했어요. 또 혼자 하면 연습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인골 수업을 많이 예약을 하고 똑같은 문항이라도 계속 다시 반복해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 여유가 생겨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저한테 전화 오셔서 이제 자다가 툭 쳐도 할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떤 질문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 정도 자신감까지는 진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인골 다양한 선생님들이랑 수업 들으셨는데 본인만의 수업 루틴을 찾은 게 있다. 이런 거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나를 잘 아는 선생님과 새로운 선생님을 좀 섞어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를 잘 아는 선생님과는 초반에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피드백을 좀 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인터뷰가 잡히면 그동안 수업을 안 해봤던 선생님들과도 모의 인터뷰를 하면서 스스로를 좀 훈련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직전에는 그래도 수업을 해봤던 선생님이랑 좀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도 약간 수업의 연장선처럼 좀 편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꿀팁입니다, 진짜. 아니, 한 번씩은 수강생분들이 저보다 더 꿀팁을 많이 갖고 오실 때가 많아요. 오늘 딱 이런 순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섞어서 해보라고도 정말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저희 수강생분들께. 그러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 이거 좀 자신있게 좀 잘했는데 이런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아까 녹화 인터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라이브 인터뷰 중면접에서 면접관이 제가 레주메에 썼던 취미를 보고 취미 관련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취미만 얘기하고 끝낼 수 있지만 제가 왜 이 취미를 시작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뭔지를 제 감점이랑 엮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취미도 질문거리가 될 수 있구나 싶기도 했고 어떤 질문이 와도 결국에 제가 준비한 강점을 어필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좀 뿌듯했었어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그것도 했잖아요. 슬라이드도 좀 준비했잖아요. 네. 그것도 조금 얘기해주세요. 이제 제가 지원한 어떤 학교 중에서는 PPT 슬라이드 덱을 지원 시에 제출하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유양식이었는데 저는 구성을 할 때 학교에서 생각하는 인재상이랑 내가 가진 걸 좀 엮어서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엮고 나만의 이제 연역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좀 어필하는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면접 때 슬라이드 활용해가지고 또 얘기도 하시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직장 경험이 11년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 좀 SOP에 또 이런 인터뷰에 꼭 어필을 좀 했었다는 그런 중요한 에피소드 좀 나눠주세요. 지원 시점에 가장 제가 최근에 했던 일을 언급을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좀 글로벌하고 이제 규모도 큰 프로젝트에서 이제 한 부분을 제가 혼자 담당자로 담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도 잘 끝났어요. 프로젝트에 제가 그 분야를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자원해서 들어간 거여가지고 아무래도 좀 얘기할 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약간 포인트를 많이 잡으셨네요. 네. 몇 개야 지금? 뭔가 이런 것들을 어떤 걸 물어봐도 A를 물어보면 A 포인트, B를 물어보면 B 포인트라는 식으로 좀 풀어냈던 것 같아요. 이런 좀 뭐가 얘기할 포인트가 많은 에피소드를 여러분들 진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거든요. 저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런 분들 너무 많은데 진짜 살펴보면 뭐라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분들 중에 그냥 했던 것만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는 경험을 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든지 문항에 가장 맞는 경험이 무엇일까를 하나를 선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좋은 다른 경험들도 부가적으로 언급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도 꽤 됐고 또 지원 전공과는 좀 다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라이브 인터뷰를 하거나 기존 유학생분들을 좀 컨택을 해봤을 때 제 경력을 좀 그래도 높이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뭔가 내가 그동안 했던 게 허투루 되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 경력이랑 또 앞에 전공이랑은 또 약간 비전공자로서 지원을 우리가 좀 도전을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지원한 전공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선수 과목으로 요구하는 게 통계학, 수학,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컴퓨터 사이언스나 스태티스틱스 전공한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근데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학교 때 경영 통계학 수업을 들었던 게 있었고 경제 수학을 들었었던 게 있었어요. 막연하게 언젠가는 대학원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에 방통대 통계학과를
한 학기를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R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선수 과목 충족이 돼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연치 않게 이런 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지원을 했지만 지금부터 혹시 내가 없는데 준비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콜세라든지 사이버 대학이라든지 뭐 방통대 이런 거 수업을 들으면서 메이크업을 하시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나는 아예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이걸 되게 하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원래 지영님이 이 전공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었는데 제가 저는 이거 너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하고 또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BA 쪽이 사실 스템도 되는 항목이고 이게 3년에 또 비자가 또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문과생분들도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좀 기회들을 많이 잡으시면 좋겠어요. 아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인터뷰 피드백 중에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학교마다 조금은 같은 전공이라도 커리큘럼이 또 다르기도 하고 중점으로 두는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학교 홈페이지나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때 좀 그런 거를 언급을 하면서 답변을 하거나 관련 이제 꼬리 질문을 하면 학교 담당자가 그런 것도 찾아봤냐 하면서 되게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그게 먹혔구나 싶어가지고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최종 합격 소식을 결국 받았잖아요. 이게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뿌듯했어요.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싶기도 하고 뭔가 되게 인정받은 느낌이기도 했고 내가 꿈꾸던 게 실제로 되는구나 싶으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안 계시면 누가 됩니까? 제가 진짜 계속 얘기하는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서 합격 소식은 결국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제 직장인도 유학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지금 도전하는 분들께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저희가 너무 많거든요. 다시 준비한다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면 뭐부터 먼저 할 것 같아요? 물론 GRE 지맥 성적을 만들어 놓고 선수 과목도 좀 더 들었다면 좋았겠지만 제가 지금 돌아보면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준비를 한 것 같아서 뭐 딱히 후회는 없어요. 감사하게도 결과도 되게 좋았고요. 먼저 자신이 뭘 갖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하는 입학 시기와 학교, 전공은 어디인지 이런 걸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전공이 이게 아니라 좀 다른 건데 이거 할지 저거 할지 또 막 고민되는 분들 많거든요. 다 쓰세요. 시간만 확보된다면 여기에서 더 좋은 오퍼가 올 수도 있고요.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 여기서 더 나를 원할 수도 있는 거니까 모르거든요. 미리미리 하는 건 우리 잊지 말자고요. 정말 주말과 이 퇴근 시간 이후 진짜 빡세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다른 분들도 어떤 게 좀 필요한지 현실적인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고민하고 있다면 그 시간에 준비하고 하시면 돼요.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그냥 그걸 하느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고민이 되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 정말 아닌 것 같으면 빨리 그냥 포기하시고 현생 사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진짜 오늘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 진짜 감사드려요. 왜냐면 유학이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가능한 이런 이야기지만 누군가한테는 너무 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데 오늘 아마 이거 들으신 분들께서는 나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구나 하고 또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진짜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도 시작할 때는 이게 될까? 하고 좀 많이 막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생각만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미 많으니까 자신감 가지라고 그리고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객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공부를 하거나 따로 경험을 쌓으시면서 충분히 보완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또 미국에 가셔서 또 얼마나 또 큰 기회들이 너무너무 또 펼쳐질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설레기도 하는데 저희랑 또 귀한 인연을 앞으로도 계속 또 인구 멘토로서도 활동을 하실 예정이니까 여러분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 정말 건강하게 아프지 마시고 재밌게 또 인생 사시면 좋겠습니다. 또 소피의 사랑방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바이바이!